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정명수입니다. 이번에는 청소년들의 신체건강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강이란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신체의 건강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WHO에서는 건강의 정의를 신체적 안녕, 정신적 안녕,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신체적 안녕은 무엇인지? 우선 신체적으로 자신의 몸을 잘 돌볼 수 있고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신체적 안녕이겠죠. 그럼 정신적 안녕은 무엇일까요? 불안이나 걱정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가 바로 정신적 안녕일 겁니다. 그럼 사회적 안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고 주위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 상태가 사회적 안녕일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건강은 그럼 무엇일까요?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양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신체와 정신을 관리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 유지하는 것을 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의학에서는 기거유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항상 생활의 일정함을 가지는 것을 기거유상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양생은 앞서서 신체와 정신을 관리해서 자연과 조화롭게 삶을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신체를 단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을 조절하는 것도 양생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목적은 인체의 정기를 보존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양생의 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양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음식을 통해서 양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음식 양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몸은 정과 기와 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은 물질적인 어떤 그러한 요소, 기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 그리고 신은 우리의 의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정, 기, 신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정과 기를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제대로 이렇게 섭취를 함으로써 건강을 더욱더 증진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이고 적당한 양으로 그렇게 해서 건강한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료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잘 씹으면서 그리고 또한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그냥 좀 가볍게 쉬거나 혹은 산책을 하는 방법 있고요. 그리고 또 얼굴과 배를 살살 문질러 주면서 이렇게 해서 기혈의 순환을 어느 정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밥 먹고 나서 식사 후에 바로 눕거나 혹은 세수, 목욕하는 것은 피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야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건강관리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항상 움직이고 그리고 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어떤 그런 움직임과 과도한 휴식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움직임, 과도한 휴식은 인체의 정기를 소모시켜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할 때는 적당한 움직임, 적당한 휴식,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한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은 활동하는 기간 동안, 즉 낮에 활동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나 혹은 여러 가지 근육의 긴장들이 잠을 통해서 이완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마음을 그렇게 편안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은 적게 먹고 야식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저녁을 많이 먹는다거나 혹은 야식을 먹는다면 인체 내부는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체는 수면 기간 동안 그렇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러한 건강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한 낮에 적절한 활동을 해줘야 밤에 적절한 좋은 수면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공간은 어둡게 하고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은 곳, 잘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는 차갑게 그리고 발은 따뜻하게 그렇게 유지해 주십시오. 보통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에서 불은 열기는 위로 솟구치고 냉기는 아래로 가라앉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과도하게 활동을 한다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한다면 인체의 화기는 위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을 많이 했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그랬을 때는 머리가 먼저 이렇게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해서 머리가 좀 지끈지끈거린다거나 그렇게 되고요. 발은 그리고 또 손은 이렇게 말단은 차가워지게 됩니다.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잠을 잘 때는 머리는 가급적이면 차갑게 그리고 하체는 따뜻하게 그렇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우리 보통 건강관리하면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운동법일 겁니다. 그만큼 운동은 건강관리의 지름길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어떤 운동을 해라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호흡은 깊고 가늘게 그리고 또 항상 균일하게 그렇게 고르게 그렇게 호흡 상태를 유지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평소 몸으로 호흡을 의식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면 효율적인 호흡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운동 물론 좋지만 과도한 운동이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산책이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산책은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고 다리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며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 달리기 이런 것들도 좋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규칙적인 산책 이것들도 권장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양생입니다.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죠. 첫 번째로는 마음가짐을 세우는 겁니다. 건강해져야겠다라는 생각과 다짐이 중요하죠. 우리 보통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을 먹는다는 것 이것이 그만큼 건강관리의 첫 걸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건강해져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욕심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지나친 근심과 그리고 고민, 걱정 같은 그러한 정신적 과로는 우리 몸의 정혈을 소모시킵니다. 아까 정은 인체의 어떤 물질적인 요소였었습니다. 이 정을 소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친 어떤 그런 근심, 걱정 같은 스트레스는
가급적 조절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많이 웃어주십시오. 기뻐하면, 많이 웃으면 긴장되어 있는 내 몸의 기운이 풀려서 원활한 기혈의 순환에 도움이 되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정서적인 어떤 그런 작용을 7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냄, 즉 노여움, 그리고 기쁨, 근심, 슬픔, 두려움, 그리고 놀람, 그 다음에 우울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7가지 정서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7가지 정서들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권장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쁨입니다. 많이 웃는 거죠. 기뻐하면 기운이 풀려서 기운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집니다. 다른 정서들은 기운을 응축한다거나 아니면 기운을 소모시키는 어떤 그러한 정서들이지만, 기쁨은 기운을 소통시키는 그러한 정서이기 때문에 많이 웃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 기혈순환에 도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신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체중 조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그런 통계상 보게 되면 여학생의 9.1%는 비만, 그리고 8.2%는 과체중, 즉 합치면 17.3%가 체중 조절의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여학생들의 40.4%는 체중 감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학생들의 17.5%는 비만이고 11.5%, 즉 29%는 체중 조절이 필요하고, 그래서 27.2%가 체중 감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하지 않은 체중 감소, 체중 조절을 이 학생들의 경우 상당수 시도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즉, 여학생은 26.7%, 남학생은 17.2%가 체질량 지수 전체 85 배분위수 미만임에도 자신의 체형이 살을 찐 편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체의 어떤 그런 왜곡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비만인 건가요? 그렇게 많이들 물어봅니다. 근데 비만은 단순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량이 과하게 많은 상태를 비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체중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할지라도 체지방량이 이렇게 과하지 않으면 그것은 비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통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부터 비만으로 진단을 하는데요. 이 체질량 지수는 키, 즉 미터법을 써서 키의 제곱분의 체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70kg에 160cm이면 1.6의 제곱분의 70이 돼서 27.32 이렇게 체질량 지수가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간편한,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공식인 거고요. 체지방량과 이 공식과는 깊은 연관성이나 이것들과는 조금은 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만과 관련해서, 그리고 살과 관련해서, 체중과 관련해서 흔히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상식의 어떤 그런 참거짓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청소년 비만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섭취량 제한으로 체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중고등학교 때 살은 다 키로 간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살이 찐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 비만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섭취량 제한으로 체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명제, 이것은 거짓입니다. 물론 청소년 비만이 건강에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섭취량을 제한해서 체중을 줄여야 된다, 즉 적게 먹어서 체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살은 다 키로 간다 라고 해서 많이 먹어라, 살쪄도 괜찮다 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다 키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살이 찐다,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청소년기 과도한 다이어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보면, 청소년기에 어떤 적절한 다이어트가 아닌 과도한 다이어트를 했다라고 했을 때 우선 첫 번째, 요요 현상이 올 수 있고요. 살을 뺐는데 다시 그 다이어트를 멈추게 되면 전보다 더 많이 살이 찌는 그런 요요 현상, 그리고 무력감이나 우울증,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호르몬 분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못해서 이상이 생겨서 무력감이나 우울증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이나 위장염을 또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게 먹다 보니까 영양 섭취가 저하돼서 성장 부진이나 생리불순, 빈혈과 같은 그러한 신체적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만이나 과체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이어트를 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왜곡된 신체상을 가지게 돼서 거식증, 즉 음식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폭발적으로 많이 먹는 폭식증 같은 섭식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체중 조절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식사량은, 즉 음식량은 가급적 줄이고요. 대신에 너무 많이 줄이면 안 되겠죠. 음식량은 조금 줄이고 대신에 규칙적인 식사로 한 달에 1kg 정도씩의 체중 감소가 딱 적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한꺼번에 나 이번에 몇 주 만에, 한 2주, 3주 만에 10kg 뺐어, 20kg 뺐어 라는 것은 너무 위험한 그러한 다이어트, 체중 조절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음식은 싱겁게 먹고요, 짜지 않게.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유산소 운동들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 왜냐하면 우리 잠자는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긴장된 어떤 근육들을 충분히 풀어주는 그러한 과정들 거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과 후 집에 갈 때 버스에서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간다. 즉 운동을 어느 정도 좀 가벼운 운동들 이런 것들 좀 해줄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먹은 음식량, 활동량을 기록하는 다이어트 일기 써서 내가 얼마만큼 먹었는지, 얼마만큼 활동하는지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 있고요. 그리고 친구나 가족에게 체중을 조절하겠다, 이번에는 꼭 다이어트 꼭 성공하겠다라고 해서 협조를 이렇게 구할 필요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로 보는 어떤 그런 비만의 유형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허형, 기운이 약해서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비만입니다.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고 자주 피로합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고, 땀을 흘리고 나면 더 피곤을 느낍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고 나면 기운이 더 없고요. 식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가 약하다 보니까 잘 체하고, 그리고 또 어떤 소화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서 식사 후에 바로 대변을 보는 그러한 편이 기허형입니다. 그 다음에 간울형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고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요.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움직이고 나면 평소에 불편하던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됩니다. 뭐냐면 운동이나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어떤 그런 기혈순환을 어느 정도 소통을 시켜주는 어떤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불편한 것들이 완화가 되어지겠죠.
목 뒤가 자주 뭉치고 뻣뻣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혈이 많이 긴장이 되기 때문에 근육 긴장 그리고 기혈이 어느 정도 뭉치기 때문에 그래서 목 뒤가 자주 뻣뻣해지고 뭉치는 그러한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음허형입니다. 조금만 필요하거나 많이 움직이면 쉽게 붓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양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아침 저녁에 많이 붓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변비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심하지는 않고 또 보고 나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물기가 많은 것보다는 건조한 음식 그리고 짠 것보다는 싱거운 음식들을 좀 좋아하는 것이 음허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실형입니다. 여기에서의 비는 우리 소화기, 소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실형이다라는 것은 소화가 아주 왕성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과식하는 경향이 있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으로서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기름진 것들을 자주 먹고요. 식욕이 심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심하게 왕성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식욕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한의학에서는 비만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신 비만에 좋은 어떤 그런 체조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용유공이라고 해서요. 용이 용명자, 놀유자 해서 용이 노는 모습을 따라서 만든 체조입니다. 두 손으로 머리부터 무릎까지 크게 세 개의 원을 그리듯이 몸을 움직이는 그런 운동입니다. 두 발을 모으고 가슴 앞쪽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고 섭니다. 그 다음에 원 모양은 가슴 앞쪽에서부터 머리까지 원을 그리는데 두 손과 팔로 원을 그리는 동시에 허리 골반은 두 손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여주고요. 그 다음에 원을 그린 후 두 손이 가슴 앞으로 위치했으면 다시 가슴 앞부터 무릎 아래까지 팔자를 그리면서 내려갔다가 그렇게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슴 앞에서 내려갈 때는 두 손 끝이 아래를 향하도록 그렇게 해서 내려가고 무릎은 서로 붙이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허리 골반은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원을 그리는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합장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 3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하시되 가급적이면 동작을 크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신체활동입니다. 학생들의 이런 신체활동 실천율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하루 60분 그리고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즉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더 많은 신체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 3일 이상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경우 보면 물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신체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약간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신체활동 실천율이 많이 높지 않은 어떤 이런 것들을 이 통계상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체활동을 하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인체의 어떤 근육의 기능을 향상을 시킵니다. 근력을 강화해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배양을 해주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심장질환이나 비만 같은 질병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인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신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좀 원칙들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흥미 그리고 건강 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에 맞춰 가지고 적절한 운동 방법, 신체 활동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즐겁게 운동하셔야 됩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람의 어떤 7가지 정서 중에 기쁨이 인체의 어떤 그런 기혈순환을 도움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이 운동의 능력을 훨씬 더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3에서 5회 운동하기, 즉 규칙적으로 꾸준히 그렇게 운동을 하시라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신체의 피로를 유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적당하지 않은 시간에 어떤 그러한 운동의 어떤 그런 능력, 운동의 영향을 더욱더 좀 깎아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운동하시면서 부상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면과 휴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은 인체의 회복과 재생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성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뇌를 성숙시키고 기억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수면입니다. 이런 수면에 도움을 주는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기상,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잠자기 전에 간단한 목욕을 통한 어떤 근육의 이완, 그리고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기, 꼭 우유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몸을 어느 정도 좀 이완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 한 잔도 괜찮습니다. 네, 잠이 잘 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잠을 잘 잘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평소에 귀 이 부분을 좀 눌러주시면, 꾹꾹 눌러주시면 손가락으로 되겠는데요. 이렇게 네 지점이고요. 귀 밑에 피질하점, 가운데에 침점, 그리고 신점, 그리고 신문점 이렇게 있어서요. 이건 인터넷이나 혹은 이런 데 찾아보시면 어느 부위인지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정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귀에 해당 부위쯤 되는 곳에 이렇게 해서 자극을 꾹꾹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생활입니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음식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게 이제 밥이죠. 청소년의 38%는 일주일 동안 아침 식사를 5일 이상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거의 4명 가까이가 아침 식사를 거른다고 하죠. 그리고 또 10명 중에 2명 가까이는 일주일에 1회 이상 과일을 한 번도 먹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4분의 1은 일주일 중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그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 이상은 이제 3회 이상 탄산음료를 이렇게 섭취한다고 하죠. 그만큼 아침 식사 대신에 다른 것들을 많이 먹고 그러는데요. 근데 아침 식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밥을 안 먹으면 우선 첫 번째, 뇌에 포도당이 공급되지 않아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야식 먹고, 그 다음에 아침밥을 안 먹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죠. 장기간 공복 상태가 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피로감이나 두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의 경우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심장병 발생 위험이 27% 아침밥을 먹는 사람에 비해서 27% 증가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위나 소장, 대장 같은 그런 소화기의 경우 아침밥을 안 먹으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게 돼서 기초대사량은 감소하고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비만 위험은 증가하고 그리고 또 당 흡수가 증가해서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에는 콜레스테롤 합성을 증가시켜서 비만 위험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듯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은 아침밥을 먹는 사람보다 비만율, 그 다음에 복부비만율, 그리고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이렇게 많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식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식하지 않고 야식은 먹지 않고 그리고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 함량이 높은 그런 식품 섭취 줄이고 단 음료, 이것은 적게 먹고 그리고 싱겁게 먹음으로써 소금의 섭취를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그러한 습관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패스트푸드 쉽게 못 끊습니다. 그러면은 패스트푸드 먹더라도 건강하게 똑똑하게 먹는 게 필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자주 먹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의 영양 표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을 또 바꿔 먹거나 혹은 식품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탄산음료 대신에 우유나 오렌지 주스를 먹는다든가 감자튀김보다는 샐러드를 먹는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약식동원이란 말을 그렇게 듣습니다. 약과 음식은 뿌리가 같아서 좋은 음식은 약과 같은 효능을 낸다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좋은 어떤 그러한 음식은 고구마잎, 그 다음에 검은 콩, 보통 우리 약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시신경을 보호하는 어떤 그러한 효과가 있고요. 옥수수는 치주염 질환을 개선시키는, 그래서 치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새싹보리, 알코올성 지방간을 개선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 거대 쌀룬 쌀은 이제 기억력을 개선하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그러한 효능이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옥수수의 경우 또 항산화, 중금속을 제거해서 피부를 정도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효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깨는 인체의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서 심장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변비를 예방해서 대장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팥은 이제 이뇨작용, 우리 단팥빵 같은 거 먹죠. 거기에 들어가는 팥입니다. 이뇨작용을 개선해서 신장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콩은 전립선암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방암도 예방하고 있고요. 그리고 흑미의 경우 위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좁쌀 많이 알고 있죠? 뼈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콩이나 현미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이러한 콩, 좁쌀, 현미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평상시 밥으로 혹은 음식으로 많이 섭취하는 그러한 작물들이죠. 즉 이런 것들을 골고루 그렇게 섭취한다면 여러 가지 인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